국강입니다. 4월 학력평가 비문학 독서 세 번째 지문이었던 폐의 구조 그리고 호흡에 관련된 그 지문이었는데요. 많이 이 지문에서 이제 좌절을 좀 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웠죠.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거를. 아무리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든 아무튼 글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든 안 할 수는 없거든. 본문을 진행을 안 하면은 이 한 5문제 있었잖아요. 이 중에 몇 문제도 못 건져.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단에서 문단 나누기 있잖아. 우리 문단 쪼개기랑 그 다음에 중심 화제, 소화제 체크만 좀 원활하게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그래도 조금 몇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거든. 몇 개는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당연히 도전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거 말고 독서를 끝까지 진행을 했었으면, 멘탈이 깨지지 않고 했으면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위주로 문단 쪼개기와 더불어 중심 화제 위주로 한번 해볼 테니까 과연 이제 이 문제들이 못 풀 문제였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능에서는 해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려워요 이러지 말아요.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수능에 나올 거예요. 슬프지만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질을 떼서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답니다. 이 호흡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 이때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것을,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흡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외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호기라고 한답니다. 이제 소화제잖아.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돼서 흡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호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잡아가야겠지?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를 했네요.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첫 문단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 글 전체가 어떻게 갈 건지.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갖다 첫 문단에서 잘 이야기하거든. 네. 공기의 흐름이 뭐라고?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압력 차이거든. 일단은 이 글의 핵심이었죠. 예. 그래서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고, 폐 그리고 압력 차이 이야기 출발합니다. 두 번째 문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기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호흡기의 구성 요소. 호흡기의 구성 요소, 이거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래.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포로 들어간다. 그렇답니다. 우리 코, 입으로 들어왔던 공기가 최종적으로 폐포까지 간답니다. 일단은 뭐 일반적인 그 과정이네. 공기가 뭐 이렇게 간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윤한 상태가 되며, 습도가 좀 높고 그런 상태가 되며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가 된다. 들어가는 공기. 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데, 그렇대요. 예.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일단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거 얘기고, 뭐 따뜻해져가지고 또는 수증기가 첨가돼서. 그 다음 폐포는 폐 속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공기 주머니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에 일단 그 폐포 이야기 또 하나 했어. 그죠? 이 정도 되겠지? 문단 지금 여기까지야. 문단 하나 끝났는데 구성 요소 기관지 거쳐서 간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폐포까지 가고, 그 폐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문단이 끝나. 간단하네, 그죠? 별거 없잖아. 지금 내가 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게 이제 화재, 전체 화재 내지 중심 화재 내지는 소화재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무엇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참 잘해야 되지 않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음 문단 기관지와 세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이제 폐 얘기군요.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형태로 흉곽 내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죠? 폐는 바로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예, 폐가 흉막강에 둘러싸여서 이 강이라는 게 이제 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폐는 흉막강에 둘러싸여서 흉곽 내에 위치한다. 그죠? 그 다음에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다 소화제야. 흉곽이 뭐라고 그랬어? 다른 거는 못 가져가도 뭐라고?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되겠지. 그죠? 뭐 뼈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흉곽은 돼 있고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횡격막은 또 뭐라고? 횡격막이라는 것은 복부와 분리되는 역할을 또 하는군요. 이렇게 뭐 흉곽으로 봐도 되고 횡격막을 따로 처리해도 되고 또한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흉막과 흉막 사이에는 흉막 내액으로 채워져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다시 흉막강에 대한 이야기를. 야, 소화제 많이 나오잖아. 너무 정신없어 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체크를 해. 우리 모르잖아 이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잖아. 그치? 그러면 글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화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이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 닫힌 주머니 형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두 개의 흉막으로 돼 있고 완전 닫힌 상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흉막과 흉막 사이에는 흉막 내액으로 채워져 있다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막 내액은 결국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뭐라 돼 있어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 뭐? 다시 뭐의 역할? 흉막 내액의 역할이네. 그러면 여기 다시 이건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때문에 뭐 이유 이런 거를 못 가져가도 좋아. 이게 과학 질문 할 때. 그리고 이유를 논리를 많이 대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들만 챙겨도 여러분들이 꽤나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문장 지금 보세요. 흉막 내액은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뭐야 저거 이거? 요 앞에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미안해. 자 이거 봐라.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잖아. 그래놓고 뭐라고?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잖아.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는 흉막 내액의 기능이고 비유하고 있고요. 뒤에는. 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정리해야 될 거 봐봐. 예. 폐액이지 전체적으로. 근데 흉곽이 어떤 역할을 한다. 횡격막이 어떤 역할을 한다. 흉막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 흉막 내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다 나눠야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랬어야 돼. 그치요. 그렇게 짝짝짝짝 진행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이렇게 소화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보가 다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분리가 된단 말이야. 다 잘라놨어야 돼. 이게 다 잘라놨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요거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소화제 체크하면서 동시에 정보가 문단 안에서 몇 개로 쪼개놔야 되는지를 잘 해야 되지. 얼마나 연습을 해야겠니? 그죠? 그렇다면 다음 거 보죠. 자,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 문단은 지금부터 첫 줄에서 이제 중심은 이거 아니요. 원리. 공기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 이거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단 전체가 그 얘기일 거야.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제일 알짜 정보는 챙겨야 돼. 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게는 해야 돼. 그렇게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만 해도 난도가 높은 문제에서 의외로 쉽게 정답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일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그래, 다 떠나서 뭐라고? 보일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뭐가? 원리가.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 내용, 보일의 법칙 몰라. 그러면 가져가야지. 용기가 부피가 증가를 하면은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럼 챙겨야지. 이거는 일단은 보일의 법칙이구먼. 그래서 챙겨놓고 그 다음 폐포 안의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하고 체외의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몸속에 폐포의 압력, 폐 속의 압력, 그 다음에 대기압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겠다. 압력이 차이가 발생하면 공기가 흘러. 우리가 바람이 부는 원리도 그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 흡기와 호기 동안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팎으로 공기의 흐름을 일으킨다는 거다. 자, 여기 이만큼 했는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뭐라고? 압력 차이를 만들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압력 차이는 뭘로 만들어? 바로 폐의 부피를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폐의 부피가 변화해서 폐포압을 변화시켜 흐름을 일으킨다. 이거 아니겠어? 문단 전체가 그거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여기는 그거만 짚었으면 됐어. 잘했을 거라고 봐. 여기까지는. 그 다음 한편 폐의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한다. 그럼 또 이거 얘기하겠네. 또 다 파악은 해야지. 다 보자.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 그래,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화제가 있잖아. 물론 중심 화제는 이거다. 그지? 이거지. 그 문단 전체의 중심 화제는 이걸 거라고. 폐의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지. 근데 그거를 요소가 나눠져. 탄성 반동, 경폐압, 그 다음에 흉막 내압 등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세 가지로.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폐의 탄성 반동, 이 위에서 얘기한 탄성 반동과 경폐압, 이 두 개는 바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건 가져가야지. 그지?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런 거 방향은 뭐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힘인데 폐는 마치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 반동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탄성 반동은 뭐라고? 줄어들려고 한다고. 됐지?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지? 자,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자, 흡기는 이제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호기는 이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지.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 이동이 없답니다. 역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여기 이런 거는 가져가면 좋아.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뭐 폐포압의 대기와 같다. 공기의 흐름이 없다. 이렇게 공기 이동이 없다고 돼 있어. 근데 위에서 아까 분명히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공기 이동이 있다고 했거든. 아무튼 그렇대. 흡기와 호기 이 중간 딱 그 시작점에는 공기 이동이 없답니다. 일단 그렇대요. 그런데 이때에도 폐는 항상 공기로 가득 차 있으므로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도 함께 작용한다. 그렇대요. 이때에도 하면서 경폐압이라는 것 바로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은 작동을 한답니다. 이런 시점에도. 이때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므로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지. 방향 반대라고.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폐는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답니다. 됐지? 크기가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경폐압. 간단하게 말하면 탄성 반동은 쭈그러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폐압이라는 건 확장시키려는 힘이다. 압력이다. 근데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하고 반대 서로 탄성 반동과 경폐압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폐가 일정하게 크기가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요 정도. 요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경폐합은 이제 경폐합 얘기 좀 더 들어가요. 경폐합은 폐포합에서 흉막 내압을 뺀 것이다. 따라서 흉막 내압이 변화하면 어떻게 된다? 경폐압도 변화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폐의 부피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을 정리를 하면은 뭐라고? 여기 정도 일단은 여기 정도 이렇게 잘라서 가면 되겠네. 그 위에는 뭐냐면은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관계야. 그러니까 얘 두 개는 뭐라고? 힘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따라서 폐의 크기가 유지된다. 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경폐압으로 다시 빠지는데, 근데 이놈의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값이래.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흉막 내압의 값이 변화하면 경폐압도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폐의 탄성 반동,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탄성 반동과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차이가 발생해서 부피가 변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됐지? 정리를 하면은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 가지고 계속 유지가 돼. 폐의 크기가. 근데 그러다가 흉막 내압이 변화하면은 경폐압이 변하게 돼. 그러면은 경폐압과 탄성 반동의 이게 밸런스가 깨지잖아. 이게 그렇게 되면은 부피가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어.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포인트는 뭐야? 그것만 딱 짚었으면 된다는 얘기지. 일단 다음. 자, 흉막 내압은 더 알아본다. 흉막 내압은 한 문단 보죠. 흉막 내압 얘기하는 거고 지금 흉막 내압은 흉막강 속의 흉막 내액의 압력을 말하는데 뭐 그런가 봐. 그렇지. 아까 본문에 조금 나왔어. 흉막 내액의 압력이래.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살짝 낮은 그 상태를 아대기압이라 합니다. 아대기압이다. 그럼 이거 가져가야지 뭐 이거는. 그치?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다는 성질이 있다. 이거 또 나왔네. 그러면 뭐가? 소화제. 예. 뭐가? 흉곽벽은 그러니까 여기를 또 하면 되겠다. 흉곽벽의 탄성 반동. 얘는 뭐라고? 힘 방향이 어디다? 몸 바깥쪽이다. 됐지? 요거만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 반동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 폐의 탄성 반동은 위에서 했잖아. 위에 문단에서. 뭐라고? 쪼그라들려는 힘이라고 여기서 했었어. 이거거든? 보이지? 이거지? 여기 보이지?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흉곽벽의 이것도 구분했어야 돼. 그러니까 탄성 반동을 둘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위치상. 흉곽벽의 탄성 반동, 그 다음에 폐의 탄성 반동. 얘네는 또 다시 뭐라고? 이 두 개의 탄성 반동끼리는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자, 그 결과 폐와 흉곽벽이 서로 살짝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흉곽 내압이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합니다. 그 위에 얘기했던 이게 중심 문장이고 막 위에가, 그지? 이걸 자세하게 하는구만. 이렇게 보이네. 그다음. 자, 이때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 흉막 내압이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이 흉막 내압이라는 것은 뭐가? 흉막강의 부피 변화에 따라서 흉막 내압이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지금 이때 이 문단 같은 경우. 그 정도 정리 아니. 이거야. 첫 번째 줄에서 했던 흉막 내압이라는 건 압력인데 아대기압 상태란 말이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흉곽벽의 탄성 반동과 폐의 탄성 반동이 크기가 같고 또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하나 더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은 흉막 내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단 말이지. 그 정도가 체크가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떠나서 이게 중심 화제를 갖다 잘 정리를 해놓고 진행이 돼. 이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독서를 해 나가면서
중심 화제, 그 다음에 그 중심 화제에 딸려 나오는 소화제를 정리를 잘하는 연습. 이거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독하게 해야 되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지. 그렇게 해야 이거 실제 시험 때 써먹어.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문제일 때도 의외로 쉽게 정답지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봐라. 내 말 좀 믿어봐라. 이거 좀. 안 할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이 지문 하나를 갖다 그냥 버려놓을 거야. 물론 이거 빼고 다 맞았으면 뭐 이번 시험 잘 봤겠지. 그치? 근데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어찌됐든 할애를 해서 해야 돼. 다 마지막 문단.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위에 다야. 위에 다. 바탕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자,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자. 이거야. 이 얘기야.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정리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폐의 호흡을 흡기, 호기,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 과정을 갖다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하겠다. 자, 흡기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문단은 어쩔 수 없어. 이 문단은 원리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단락이라서 그 원리 과정이 체크가 되고 최초 독해할 때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이제 그걸 쥐고 들어가서 이제 풀어야 된단 말이지. 자, 흡기는 자 보세요. 이렇게 흡기부터 얘기한답니다. 흡기. 아까 뭐라고? 흡기는 밖에서 안으로 몸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지. 자,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 그러니까 길어. 흡기는 뭘로 시작한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거지. 흉곽이 확장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게 이제 출발이지. 제일 알맹이잖아. 물론 더 있어. 어떻게? 횡격막이 수축되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과 아래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물론 더 자세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라고 이런 일로 흉곽이 확장되면서 흡기가 시작이 된다요. 그거 정도는 챙겨야지. 요 정도는 중심이야.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이거 봐. 이에 따라 그 다음이잖아. 이렇게 다음 단계 이에 따라 하면서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된다.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이런 거 정도는 괜찮겠는데?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난다. 이런 거 괜찮은데? 이 정도? 그지? 여기 이제 흉곽벽이 폐 표면에서 좀 더 멀어진다는 건 아까 그 흉막강이라는 게 두 개의 흉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라고 돼 있지. 뭐 그거 얘기야. 여기 아까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했던 얘기인데 좋다 이거야. 어찌됐든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어때? 흉막 내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위, 아래, 좌우 이런 거는 챙겨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 아니야? 지금 단계만 살피라고. 뭐라고? 흉곽이 확장되면서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흉막 내압이 낮아져. 됐지? 이 때문에 경폐압이 증가하고 오 챙겨야지. 경폐압 증가.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경폐압이 증가.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져서 폐는 더욱더 확장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네. 폐의 탄성 반동보다 경폐압이 커지기 때문에 폐가 확장한다는 것은 위에 문단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요거는 좀 쥐고 갔으면 좋았어요. 폐가 확장한다. 됐지? 그 다음. 그 결과 하나 더 있어?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한다.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한다. 이거네. 자, 이게 이제 이치를 따지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은 학생이지. 폐포압이 대기압에 비해 왜 감소하지? 위에서 했던 거야. 뭐 보일의 법칙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폐가 커진다는 거는 용기가 커진다는 얘기야. 용기. 그릇이 커진다고. 그 그릇이 커지면은 어떻게 돼? 압력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위에 그래서 문단에서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잖아. 그게 보일의 법칙. 그게 이제 여기 들어온 거야, 다시. 근데 그렇지 못해도 좋다고. 만약에 놓쳐도 좋다고. 이거는 팩트잖아. 폐포압은 낮아진다. 이건 가져갈 수 있지 않니? 그 다음에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로 들어오게 돼서 폐의 뭐 이런 거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에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이 계속 증가한다. 요 정도의 원리 과정을 보이고 있고. 맞지?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 흡기의 과정이야. 일단은 여기까지가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탁탁탁 치면서 갔어야 돼.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일단은 그 순서 내지는 위아래 방향 이런 관계는 살피면서 중심 문장 만들고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연습하면 다 돼요. 이해가 아니라도.
근데 선생님 그걸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어려운 상황이어도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대처를 해서 뭐 좀 몇 문제라도 건지든가 해야 될 거 아니니? 자, 그런데 좀 이어집니다.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는 좀 별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긴 잘러 이렇게 또 좀 딴 얘기를 하네. 뭐가? 폐포압 감소하던 폐포압이 응? 감소하던 폐포압이 어떻게 돼? 이거 폐포압은 따로 챙기자고. 그러니까 흡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폐포압은 감소를 했어. 그건 이해가 되니? 아까 폐포압이 감소하니까 공기가 들어왔잖아. 그치? 감소하던 폐포압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봐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흡기의 중간 지점에선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특징이란 말이지. 폐포압의 특징.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겠지. 다시 증가하니까.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면 흡기 끝에는 공기의 흐름이 있고 그 후에 그래서 흡기가 끝날 때는 공기의 흐름이 다시 없어지고 폐의 부피가 최대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니까 폐의 부피는 흡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폐포압이라는 것은 흡기 중간부터는 이게 다시 늘어나는 거지.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일단 여기까지 그래 흡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혹이네. 다음이 혹인데 혹이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래. 그래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는 동일하대 흡기랑. 근데 뭐 그 써 있지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보니까 흡기와 순서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을 반대다. 따라서 이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야. 결국은 이렇게 이유를 대긴 했지만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고 이제 흉막 내압, 경폐압 등의 변화로 인해 폐의 부피가 변화되고 이렇게 얘기했네. 지금 여기 문제 내려고 대충 얘기했네 보니까, 그지? 야, 그 위에 흡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흡기를 참고로 해봤을 때, 뭐 그냥 해보자. 지금은 어차피 시험도 아닌데, 그지? 흉막 내압은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지 않겠냐? 아까 낮아져가지고 흉막 내압이 낮아져서 경폐압이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흉막 내압 높아지고 경폐압은 줄어들겠지, 맞지? 반대. 그 다음에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됐어?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래서 공기가 나가는 이런 식의 마무리가 된다. 됐죠? 문단 이랬어. 응. 과연 그러면 또 보자고 한번. 그러면은 과연 문제가 다 진짜 지랄맞은가 한번 보자고. 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디야? 위구나. 오케이. 위글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 이거는 중심화제 앤드 소화제 체크야. 중심화제 체크야. 그걸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폐의 부피 변화가 되게 중요했지. 부피가 이제 커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공기가 들어오고 반대로 또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가 아까 들어온다 그랬냐? 아까 거 들어오고 지금은 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니? 호흡의 정의와 호흡기의 구성 요소는 1, 2문단에서 한 것 같고요. 호흡 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의 원리는 무엇인가? 압력 차이. 맞지? 네. 어디? 흉막 내압? 맞아? 공기 흐름의 원리? 폐포압하고 뭐? 폐포압하고 뭐의 차이? 대기압의 차이. 네. 폐포압과 대기압의 차이. 공기 흐름의 원리. 요거 폐포압과 대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흐름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의 내부 구조 이렇게 되는데 호흡에 관련된 근육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여기는 곤란하죠. 답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폐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폐는 두 개의 흉막 중 아까 흉막강 뭐 있었잖아.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두 개 중에 한 안쪽 거는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은 흉곽에 붙어 있다고 했거든. 예, 그다음 2번. 폐는 흉곽 내에 위치하며 흉막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거야. 기억이 나는데. 그지? 본문에서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죠? 자, 3번. 폐포에서 교환된 이산화탄소는 기관지를 거쳐 이동한다. 폐포에서 교환된 애들이 기관지를 거치냐? 그림인가? 이거는? 그림인가? 근데 여기 이제 그 원리가 여기 이제 이게 코의 입으로 돌아와서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서 폐포를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이제 폐포에서 기관지를 거쳐서 입 밖으로 나가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나가겠지 뭐. 본문에 딱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의 추론이긴 한데 추론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폐는 뼈와 늑간근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떠냐? 폐가 뼈와 늑간근에 의해 복부와 분리되어. 이게 복부와 분리되어 있는 거가 아까 뭐였냐? 야, 이게 아니네. 야, 이거 잘 봐야지. 늑간근은 아까 역할이 이게 보니까 예, 뭐 낼 수밖에 없는 문단이잖아. 이게 귀찮게 소화제 많이 체크하게 해서, 그지? 아까 자 늑간근 볼까? 이 흉곽을 구성하는 요소네. 늑간근 근육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늑간근이 또 뭔 일을 해? 없네. 다음 거는 있다 이거 봐. 여기도 있네. 요거 있긴 있어. 흡기가 시작할 때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이동해서 흉곽이 확장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흉곽이 확장되는데 역할을,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데 역할을 하긴 하지,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요 4번은 늑간근에 의해 복부와 분리돼서 이게 분리된 거는 횡격막이었다는 거죠 아까. 예, 그게 이제 재수없는 점이야. 이게 문제가 분리되어 어쩌고저쩌고는 횡격막이었어. 이게 소화제 체크. 그 소화제가 갖는 그리고 각각의 핵심 개념들은 진짜 단어 위주로라도 체크가 돼 있어야 문제 풀 때 버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34번. 자 이제 뭐 그래프 살짝 나오고 뭐 그런 문제네 보니까. 이 오답이 좀 많았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럴 만은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자 이제 그래프 이게 이제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마지막 문단 아까 맨 마지막에 본문의 맨 마지막 문단과 더불어 이제 그래프까지 같이 봐야 되는 문제더라고.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피곤하더라고. 그건 압니다.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수능이라고 치면은 딱 요 문제 하나만 나중에 수능 앞에 거 다 풀고 앞에 거 뒤에 거 다 풀고 딱 요 문제 하나만 남겨놨다가 수능 날 5분 정도 남았어. 걔 5분 동안 여유 있게 딱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결국은 딱 기가 막히게 마치고 끝나는 거. 그 그림 원합니다. 그런 느낌 모으면 참 좋은데 말이야. 이건 다 따져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보니까 볼게요. 자 기억은 보세요. 기억이 잘 안 보이네. 자 기억은 보세요. 요 지점이야.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좀 그래프 좀 봐야 되네. 그 흡기가 시작하는 지점이더라고. 흡기 여기까지잖아, 그지? 흡기 시작하는 지점. 기억. 흡기 시작 지점은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보다 흉막의 내압은 높으며, 그 다음에 흉막강에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아까 이제 흡기 시작하는 시점을 봐야 되나 봐. 이거는 흡기가 시작하는 시점을 보니까. 물론 이제 이해가 딱 됐으면은 바로 됩니다. 예를 들어 뭐냐, 공기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폐포압과 대기압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도 돼요. 또 그 얘기를 하면 지금 대기압이 0이라고 돼 있고 폐포압이 여기가 0이야. 지금 보면은 같잖아. 그럼 폐포압과 대기압이 같으면 공기가 안 흘러.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 본문에 아마 찾아서도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공기의 흐름이 없다. 그 폐포압과 대기압의 관계 이야기하는 문단에서 분명히 얘기했어. 그게 없어. 그 다음에 니은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야, 이건 또 그래프를 봐야 되네.
니은보다 기억이 흉막내압 여기 봐봐. 요 지점하고 여기가 흉막내압이 높지. 그렇게 가도 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흡기에서는 흉막내압이 낮아지잖아. 기억나? 흡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흉막내압이 낮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경폐압이 증가하면은 폐가 이제 더 확장하는 뭐 이런 건데, 그쵸? 쉽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흉막내압이 높으며 그 다음에 흉막강의 부피는 작다. 여기보다 니은보다는 작겠지. 흉막강의 부피가 커지면서 폐가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그 순서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은 흉곽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이다. 그렇죠. 흉곽이 확장되는 것은 여기서 흡기 동안에선 계속 일어날 거라.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흉곽이 확장되겠죠. 폐가 이제 커져야 되잖아. 그 다음에 확장되고 있는 지점으로 디귿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면, 자, 흉막 내압이 디귿보단 높대. 근데 이걸 보면 또 되긴. 여기 봐봐. 니은이 높아, 흉막 내압이. 그리고 그걸 또 떠나서 흉막 내압이 점점 낮아지면서 경폐압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래서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아까 그 원리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흉막 내압이 디귿에서보다는 높겠지. 그 다음에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 양도 아직은 적죠. 어디보다? 디귿보다는 적겠죠. 더 들어와야지 여기서 공기.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이다. 어디가? 디귿이 여기 아니야. 이게 흡기가 끝나는 지점이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 이게 본문에 있긴 있거든. 이게 어디? 여기 있어. 여긴가? 여기 흡기 끝에는 공기의 흐름은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이게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는 시점이니까 폐가 커진다. 이것도 괜찮잖아. 그 다음에 리을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어디보다? 리을보다. 어때요? 리을이 여기거든. 리을보다 디귿이 흉막 내압이 낮아. 볼까? 낮잖아. 그지? 이거 확인되고. 그리고 낮지. 흉막 내압이 낮아요. 역시 폐가 커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흉막강의 부피는 작다. 뭐보다? 리을보다 흉막강의 부피가 여기가 작을까? 과연 어떨까? 여기가 폐가 제일 큰 데지? 여기가 흉막강이 더 크지 않을까? 어때요? 여기가 흉막강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리을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흉막강이 커야 폐도 커지고 그래야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흡기가 끝나는 지점이 이제 폐가 가장 큰 지점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참 재수없게 그지? 이거 하나만 딱 틀리게 해놨단 말이지. 그죠? 요거만 틀리게 해놨어. 그죠? 그지? 딴 거 다 맞고. 자, 한번 볼까? 리을은 흉곽이 축소되고 있는 지점이야. 여기는 혹이야, 혹이. 흉곽이 작아져야지. 공기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릇을 쭈그러뜨려야 될 거 아니야. 흉곽이 축소되고 있고 니은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면 그래프 바로 확인되고 그 다음에 흉막강의 부피가 작겠지. 니은보다는. 니은이 어디니까 흡기 이 지점 아니야. 얘보다는 흉막강의 부피가 당연히 작지 않을까요? 여긴 크겠지. 작겠고.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야. 혹이 이제 한복판. 리을은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고 공기가 나가는 지점,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이건 그래프 바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폐의 부피는 크다. 누구보다? 미음보다는 크겠지. 여기가 더 줄어들 거 아니야. 폐의 부피는 반대니까 여기서 일로 올 때는 폐의 부피가 점점 커지고 여기서 일로 올 때는 폐의 부피가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 야, 그래도 이게
화이팅입니다. 이 문제 맞히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나는 꼭.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예전에 우리 3월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 때 사고체 그거랑 뭐 그 문제 몇 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건 추론도 아니거든. 이건 추론의 성격도 없어. 그랬어요. 자, 그다음 알았어요. 그다음 하나 더. 자, 디귿에서 리을로 호흡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좀 공짜야. 응, 그러니까 글을 지문을 진행만 했으면은 선생님 봤을 때 공짜. 그러니까 이거 디귿에서 리을이라고 하고 있지. 그 여긴 뭐예요? 호기가 이제 시작돼서 호기가 진행되는 시점이잖아. 그래놓고 에잉? 어렵나 싶었는데 아니라는 거지. 왜 쉬운 문제야? 지금 여기 가서 지금 너한테 묻는 것들이 횡격막하고 늑골밖에 없어. 야, 그럼 이거 쫓아가서 푸는 게 어려운 일이냐? 이게? 그리고 심지어 답도 딱 이거 봐. 이거 추론의 성격인 건 알아. 왜냐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 근데 반대라고 했거든. 뭐 때? 그러니까 흡기 때 반대, 혹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횡격막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아예 이거 완전 미친 소리 아니야. 이게 문제 이게 눈으로 가시성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의 가시성이 그렇게 되게 좋았던 문제라고? 이런 거 조심 뭐 좀 비슷하게 했는데 이거는 좀 조심하고 이거 1번하고 2번 뭐 이런데 이거는 시간을 아주 적게 써서도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 34번 문제 하나는 좋아. 시간을 잡아먹는 요인이 많은 문제는 알겠는데 얘를 제외한 문제에서는 야 수능 특강에서 하던 비문학 지문이랑 뭐가 다른지는 선생님 모르겠는데 이게 모의고사라 그런가? 이런 거 이게 뭐가 다른가? 이런 거 오히려 추론의 성격은 다 약해. 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 상황. 그 요거는 그래. 요거는 그래 요것도 좀 퀴즈 같은데 좀 보니까 이 문제 이제 보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기를 잘 보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보기 보고 뭐 이거 아니야. 이거 흉막강에 외부 공기가 유입된대. 어휴, 뭐 끔찍하네 진짜 그지? 그다음에 흉막 내압이 변화하고 뭐 현재는 뭐 이렇게 됐대.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고 학생의 반응도 다 줬어. 그러니까 봐봐. 이거 흉막 내압이 뭐랑 같아져. 그다음에 쪼그라들었대 폐가. 응? 그러면은 쪼그라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갖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건데 야 이게 야 나는 이제 좀 보니까 좀 웃긴 게 흉막 내압이 나오면 뭐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은 흉막 내압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까 본문에서 뭐였나? 그 점이 좀 음, 오케이. 흉막 내압이 이제 이 안에서 풀려요 사실은. 그 외부 공기가 다 들어왔어? 흉막강 안에 공기가 다 들어오면은 들어올 만큼 들어와서 이제 공기 이동이 없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가 같아졌겠냐? 과연 이런 거겠냐? 과연 이런 거겠냐? 설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뭐야? 할만하잖아 이 정도는 그지? 그리고 경폐압을 얘기할 수도 있나? 이게 경폐압은 사실 그래 조금 위험하겠지. 왜냐하면은 경폐압이라는 게 폐포압에서 그 흉막 내압을 뺀 값이라고 이제 본문에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함정을 흉막 내압을 생각해서 그럼 경폐압이 같아지나?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경폐압이 어떻게 같아져? 흉막 내압이 이게 폐포하고 그럼 뭐 없냐? 그것도 이상하고
흉막 내압을 빼야 경폐압인데 그게 같아지는 게 이상하잖아.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를 증가시키면 되냐? 쪼그라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쪼그라들은 폐를 갖다가 증가시켜야 돼. 뭘 증가시키면 쪼그라든 게 좀 괜찮아지겠냐 했을 때, 야 이것도 이제 이런 게 과연 맞나 싶어. 나는 이제 이런 게 본문에 비춰봤을 때 이제 경폐압이 맞거든요. 경폐압이 바로 무슨 역할이야? 아까 폐의 크기, 부피에 관련된 이야기, 폐의 부피와 관련된 게 경폐압이었잖아. 그죠? 세상에 봤을 때 이거 의외로 되게, 야 이거 본문 진행만 어느 정도만 했으면은 괜찮았다 싶은데 말이야. 근데 안 그랬겠지, 그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예,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예, 쫄지 마세요. 과학 기술 뭐 경제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돼, 그죠? 초점은 큰 거라도 잡아야 돼. 글이 어렵고 그러면은 큰 거라도 문단에서 잡고, 문단 쪼개기 있잖아, 그치요? 그거 잘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 진짜 큰 거라도 문단에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만이라도 챙기면 문제 풀 때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